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요거는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대하게 다뤄야 될 아주 새로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스타 누리님.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천안함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 그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집단이 나쁠 뿐입니다. 기본적인 함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당시의 상황 자체를 놓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함상 근무 경험이 있는 해군 아마 출신 함상이 이제 그 배 위에 배에서 이제 네네. 근무 경계 근무 뭐 이런 거. 네네. 해군 생활을 하신 분 같아요. 그런가 하면 매시브 다이나믹님. 천안함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살아 돌아와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장교들이 승진을 하고 전장의 영웅처럼 추앙받고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하면 금기라도 건드는 것처럼 말하는데 거기서 희생된 20대 사병들은 잘못된 지휘관과 썩은 군대 때문에 희생당한 거다. 욕하려면 그 장교들을 욕해야지. 초계함같이 국수 이름 같은 걸로 부르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배가 어떤 걸 했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걸 이용해서 언론이 장난질 친 거지. 정찰이 주 목적인 천안함의 항해 일지, 다른 기록들, 군대 다녀온 사람들 어떻게 작성되는지 다 눈에 보이지 않나? 그런데 그걸 기반으로 한 조사를 믿으라고? 라고 하시네요. 저는 진짜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매시브 다이나믹 님도 좀 함상 근무 경험이 있거나 군대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 같아요. 초계함, 초계국수처럼 이게 뭐 닭 들어간 국수가 아니라 초계함은 정찰이 주목적인 배이기 때문에 정찰이 주목적인 배가 피폭당했다? 그거는 엄청난 작전상의 미스를 한 거죠.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장교들이 다 승진을 했어. 영웅이 됐고. 사실은 그 일반 사병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사실상 사망한 것인데 장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상철 소장. 네, 천안함 사건 관련 윤종성, 박정희 직무유기죄로 고발. 요게 사실은 개혁이 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새마을운동. 박정희? 박정희 생각나고 또 초록색 모자? 초록색 모자. 뭉빡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거 생각 안 나세요? 모양. 네. 그렇죠. 네. 요거. 그런 거야. 분위기. 그리고 막 동네마다 그때 당시에는 초가집 지붕을 막 그 슬레이트로 막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 농촌 개량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여하튼 간에 뭔가 이 새마을 프레임으로 뭔가 사회를 새롭게 혁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분위기 띄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아젠다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이런 천안함 관련된 이런 아젠다거든요.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기자들은 다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사가 하루에 10개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많이 써 그러시겠지만 보통 5개에서 많이 쓰는 10개가 있어요. 단신이라는 걸 계속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만약에 총리실을 맡고 있잖아요. 네. 총리실은 2명 정도 가는데 그냥 쫄병이 다 쓰는 거야. 총리실에서 나오는 기사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총리실에서 전 부서를 커버하니까 이를테면 무슨 문화부만 나가도 되게 많아, 기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막 던져주면 정부 조직은 기사를 쓸 수 없어요. 쓸데없이 정부를 또는 쓸데없이 무슨 촛불 시민들을 쓸데없이 민주당을 막 흔드는 기사를 쓰느라고 궁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의지가
확약한 거야. 뭐냐면요. 신상철 씨 같은 사람을 계속 인터뷰 방송 출연시키고 다큐멘터리 나가고 막 그런 게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뭔가 개혁하고 있구나.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른바 표피 식물처럼 표피 뉴스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번연히 뻔하게 이상한 건데 여태까지 이거를 바로잡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내용들이요. 다 뭐냐면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잘 몰라요. 기억도 안 나 국민들이. 2010년 이를테면 20대 애들은 10살이었잖아 지금 그 당시에. 모르지 전혀. 국민들도 모르는데 이 신상철 씨가 오늘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이 원래 톱으로 올라가요. 톱으로. 언론에서 정상적이라면 개혁 언론이라면 그런 톱으로 올리지도 않는 언론들이 무슨 뭐 언론 자유를 위해서 정부가 개혁과 관련된 약속을 지켜달라고 계속 얘기만 하는 게 가증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도 안 하면서 여기 보면 신상철 씨는 이 싸움을 위해서 자기 암도 걸렸어요. 암도 극복해 가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어? 이 사람도 함상 생활을 한 장교 출신이라 너무 잘 아니까 인물과 개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고발된 두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사건 그리고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국측 단장, 소장, 대장 장성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에 대해서 고발을 했냐면 어뢰 인양과 관련해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거예요. 어뢰? 그건 좀 이상하지. 뭐 1번이란 뭐 매직으로 썼는데 어떻게 안 지워졌어? 뭐 거기에 조개가 왜 달렸어? 뭐 이런 자질구레한 거 말고 결정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고발을 했어요. 뭐냐면 국방부가 조사본부장이랑 민군 합동조사단 요 소장과 당시 대장이 군측을 대표해서 요 좌표상에서 쌍끌이 어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배 두 개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쭉 이렇게 배 두 개가 사이에 그물이 있고 쭉 가면 그 사이 그물로 다 걸리겠죠. 투망하듯이 이렇게. 아주 투망 말고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걸? 신PD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견인. 응? 아니 우리 낚시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여튼 배 두 개가 그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쌍끌이 어선이 요 좌표에서 어뢰를 인양한 거야. 거의 이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이거든요, 이게. 근데 어떻게 잡혔대? 어뢰가. 자, 요 좌표를 기억을 해보세요. 언제? 5월 15일 날. 응? 자, 요거를 요렇게 가져갈게요.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걸 없애버릴게요. 자, 언제? 2010년 5월 15일 날, 요 지점에서 쌍끌이로 어뢰 인양한 거야. 그죠? 요것만 남겨놓을게요. 그런데, 이 지점은 천안함 사고 지점과 동일해. 자, 그러면 요 좌표는 어떤 좌표야? 천안함 사고 지점이야. 자, 같은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 그죠? 그러니까 동일. 그죠? 하나만 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발표를 언제 했냐, 발표. 이 어뢰가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결정적 증거라며 발표를 2010년 5월 20일 날 했어요. 자, 이게 진상이야. 우리가 아는 진상. 5월 15일 날 요 지점, 천안함 사고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쌍끌이 어선으로 투망 중 어뢰를 인양했어. 우발적으로. 그 내용을 언제 발표했냐? 2010년 5월 10일 날 발표했어. 이게 우리가 아는 건데요. 자, 고소장을 왜 제출했을까? 어뢰가 결정적 증거라며 발표한 거예요. 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요 좌표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가스 터빈실이 발견돼요. 터빈실이 이른바 기관실 같은 거예요. 기관실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1m 곱하기 8m 곱하기 3m. 거의 웬만한 집 한 채 수준이 크기죠, 이게. 그죠? 가로 세로가 11m, 8m에다 높이가 3m면 집 한 채잖아요. 그죠? 웬만한 컨테이너보다 큰 규모예요, 터빈실이. 그죠? 근데 요게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 바로 그 자리에. 자, 첫 번째 질문. 근데 요게 언제 발견됐냐? 이 터빈실이. 2010년 5월 19일 날 발견됐어요. 19일 날. 자, 얼마나 골 때리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5월 19일 날 이 터빈실은 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딱 세 줄만 가지고. 요 터빈실이 멀쩡하게 발견됐어. 멀쩡하게. 배 중간에 있는 가장 중심 부분인데 멀쩡하게 발견된 게 언제냐면 5월 19일이야.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응? 결정적 질거라며 발표하기 전날 터빈실이 발견됐어. 그러면 요거는 이게 어뢰에 의해서 피폭돼서 파괴된 것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터빈실이거든요. 근데 터빈실이 멀쩡하게 나왔거든. 근데 그 전날 터빈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쌍끌이 어선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어뢰를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 터빈실을 조사 안 한 거야.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바로 같은 지점에서 어뢰가 인양됐는데 어뢰는 요 팔뚝만한 거잖아요. 이게 인양됐는데 집채만한 터빈실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 같은 자리에. 022다지.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빈실은 인양되지 않고 어떻게 쌍끌이가 바닥에 있는 그냥 팔뚝만한 어뢰만 인양할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해요? 이거 그물질 좀 해보신 분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일부러 안 가지고 왔다라는 의심, 그러니까 모른 척했다라는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합리적으로는 실제 요 지역에서 쌍끌이를 해봤더니 쌍끌이 어선 그물이 끊어지더라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뢰는 딴 데에서 쓱싹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리고 이 사고 해역에서 발견된 터빈실에 대해서는 이게 터빈실이 너무 멀쩡하니까 어뢰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주장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바로 전날 확인된 터빈실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버리고 바로 서둘러서 어뢰를 가지고 스모킹 건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요런 논리를 가지고 이 사실관계가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신상철 씨가 이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를 주도한 당시 소장과 대장 두 장성을, 예비역 장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요거는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대하게 다뤄야 될 아주 새로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뭐 상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재련 변호사가 한 짓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의문을 어떤데요? 제기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2차 가해랑 똑같은 그쵸. 논리야. 네네.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2차 가해고, 그래 맞아 김재련 변호사 말이 다 맞아 라고 박수치지 않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그렇게 설정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이걸 프레임 아웃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저널리스트들, 기자님들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천안함 용사들의 뭐랄까요 희생을 뭐 욕되게 한다라고 절대 하는 프레임이 있잖아. 아니거든요. 2차 가해로서. 이게 왜 네, 욕되는 저는 그 거야?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은 너무나 숭고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려야 하는 그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 젊은 목숨을 이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바쳐야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그런 합니다. 프레임으로부터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면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처럼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정말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탐사 보도 기록인데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안팎으로. 진실만 추구해도 충분히 개혁의 동력이 나온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